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 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멋진 이미선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북트레이닝 강사 이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자 조성희의 더 플러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더 플러스 이 책 읽어보셨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유, 역시 분과장님, 어우, 김종옥 리더님, 어우, 읽으셨네요. 네, 그래도 별로 없으시네요. 많이 괜찮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 4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말레이시아 컨벤션으로 인해서 4주의 시간을 3주로 잘 간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인드 파워 조성희가 안내하는 부로 향하는 길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 책을 여는 순간 돈의 에너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그것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 파워의 법칙을 숙지하고 실천할 때 확실한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없다고 하니까 집중하시고 행동해 보기로 결심해 보자고요. 네, 제 일막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 너무 궁금해요. 네, 1달러. 사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되고 싶은 분들 이렇게 네. 아우 맞아요. 당연하죠. 그죠? 저도 부자가 너무너무 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거부한다고 해요. 잠재의식 안에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정보들을 수두룩하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죠. 단지 그 점을 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부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자신이 부자가 된 모습을 떠올리거나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뜻밖에도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어떨 것 같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석자들의 대답은 되게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 하잖아. 자유시간도 없이 일만 하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돈 거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강도들의 타깃이 될지도 몰라. 솔직히 부자들은 남 등쳐먹는 인간들로 보여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질 거야. 떵떵거리다가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죠? 이따가 없으면 그것도 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 다 한번 해보고 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던 말이고 많이 조금 해봤던 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처럼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부자에 대해 내 안에 부정적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는 얘긴데요. 우리 잠재의식에는 머니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들이 좋을 것이라는 정보도 들어있지만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이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정보도 같이 들어있죠. 내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보가 함께 있는 것인데요. 한쪽에는 돈이 많으면 풍요롭고 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일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건강이 악화되잖아. 이렇게 외칩니다. 한쪽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과 최고의 여행을 자주 갈 수 있어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돈 꿔달라고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모순되는 메시지들이 내 안에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부자 되기를 망설이는 거죠.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것을 보내주려고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연의 법칙 중 하나인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는 여러분들이 주문한 것을 보내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외치길래 부자가 될 궤들을 막 보내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부자는 속물이야. 부자는 행복하지 못해. 라는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주는 부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 다시 도와주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또다시 돈이 많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스폰서님이 갔다 오신 모나코로 여행 가고 싶다. 우리 가족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반대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주는 다시 혼란스러워하며 부자가 될 기회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인들에게 유산화를 전달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데 돈 필요 없어! 라는 메시지를 또 보내는 거죠. 마침내 우주는 당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지치고 피곤해진 우주는 손을 놓아버립니다. 24시간 대기하며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려는 만능 기계를 내 안에 장착하고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로 태어났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가난하고 힘들게 아프게 살아갑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대단히 명확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죠.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기만 한다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 주위에는 언제나 돈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돈이 쉽게 그에게만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비치죠. 마치 신의 손이 그들만 이렇게 막 어루만져 주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뜻입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신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은 알지 못한 채 가난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괜찮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부를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간 몰랐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뿐. 이 책을 든 당신은 이제부터 부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33페이지 2단락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난한 것은 당신 탓이 아니다. 한 여성이 말하길 저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1억 원은 못 남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니 열심히 일해도 흥이 나지 않아요. 왜 아무리 벌어도 1억을 못 넘길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아기 때 엄마가 유명한 곳으로 점을 보러 가신 적이 있는데 이 아이는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액수가 1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그 누구보다 큰 존재였던 엄마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말에 잠재의식 속에 깊게 남아서 1억 원 이상을 벌어들일 아이디어와 상황이 와도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들은 말이 깊게 박혀서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제안하는 것이죠. 앞으로 10억 원 이상을 벌 기회가 온다고 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큰언니 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 내 자신이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큰언니가 저에게 다가오면서 우리 미선이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표현력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편지를 쓰면 어머 편지들 왜 이렇게 잘 써?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표현력이 좋아? 편지를 잘 쓴다고?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언니의 칭찬의 말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큰언니는요. 우리 미선이가 완전히 커리어 우먼이 돼서 강의를 하네. 말도 잘하고 너무 멋있어.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가장 가까운 남편,
옆에 이렇게 돌아보면 남편 있으시죠? 아이들 있죠? 다른 사람에게 또 긍정의 말과 칭찬, 격려, 힘주는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아요. 이렇게 마인드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주위 환경에 의해 형성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부자가 될 리 없어. 이와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 형성된 습관들, 생각의 틀이나 그리고 개념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화된 패러다임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재정적인 생활, 사회적인 관계 등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릴 때 형성된 프로그램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콕 박힌 정보들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미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돈에 대해 부자에 대해 어린 시절 어떤 말을 들으며 자라났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딜 갔다 오셨나 봐요. 할머니가 "뭉치는 복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뭉치는 제 별명이에요. "볼에 복이 다닥다닥 붙었어." 이렇게 얘기하며 언니나 오빠한테 때리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자로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이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패러다임은 진정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41페이지 3달러 가난은 죄다. 교육생 중 40대 여성 한 분, 이분은 선한 눈빛 뒤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 간병을 7년 동안 혼자 해왔다고 해요. 간병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돌봐왔다고 합니다. 경력도 단절되고 우울했으며 연애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유교 사상을 중시하는 청렴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다 보니 가남과 청렴이 연결되어 잠재 의식 속 머니 파일 속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가난은 죄다라고 그분이 외쳐보라고 했을 때 모기 같은 소리로 가난은 죄다 이렇게 외쳤대요. 그래서 더 크게 외쳐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작게 얘기를 하고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큰 소리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가난은 죄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인식하고 이해한 그녀는 마인드 파워 법칙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경력 단절을 깨고 꽤 잘 알려진 컨설팅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입사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나의 내면이 바뀌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핍과 부족이 옹졸함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고 얻는 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지금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베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인드계의 마스터인 밥 프록터는 가난은 죄다라고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야 내 잠재 의식에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은 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두십시오. 금전적인 궁핍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악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금전적인 악덕에 빠져서 생활할 필요는 없겠죠. 빠져나갈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잠재 의식을 향해 크게 외침으로써 강력하게 새겨 넣으십시오. 나 자신이 가난을 자부심 삼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를 제약시하고 터부시하지 않았는지. 부는 축복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항상 마음속에 외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는 축복이다 라고. 네, 53페이지. 5단락입니다. 한강이 마르더라도 당신의 돈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 마인드 파워 수업을 들으러 온 30대 여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5살 때까지 돈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대를 갓 졸업했을 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어머니 사업이 부도가 나서 8억 원이라는 빚더미를 안게 된 거죠. 숱한 우여곡절 끝에 대출을 받아 동대문에서 첫 소매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1년 동안 사업을 잘 해 나갔고, 돈이 모이니 조금 욕심이 생겨서 또 다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소매 매장을 가지고 있는 지인 3명과 도매 시장을 시작했고 1인당 3억 원씩 들어간 큰 매장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동안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모인 전 재산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인터넷 쇼핑몰이 뜨기 시작하면서 소매 매장도 안 되던 터라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남은 전 재산을 계산해 보니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 한 칸이 전부였고, 엄마 빚은 하나도 갚지 못한 채 그대로였습니다. 일이 계속 안 되다 보니 극도로 좌절하고 예민해진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고 점점 까칠해졌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죠. 죽어버릴까를 500번도 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친한 언니가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 점집이 있다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함께 갔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친한 언니에게 점집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별탈 없이 잘 살겠네. 돈이 무지무지 많아. 한강에 물이 말라도 당신에게는 돈이 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그녀의 사주를 보더니 아휴, 한숨을 크게 쉬고는 한동안 침묵한 뒤 힘들다 힘들어. 사주에 돈이 없어.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 찾아간 그곳에서 그녀는 절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친한 언니는 다시 도전해 보라며 오랫동안 모았던 적금을 깨서 빌려줬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암흑 속에서 이번에도 망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올인해서 다시 도전했고 기적적으로 1년 만에 8억 원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몇십억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무 간절했었던 때 그 점집 아저씨에게 들은 그 충격적인 말을 되짚어 바꾸어 버렸다고. 함께 간 언니에게 한 말을 자신에게 해준 말이라고 생각하며 되뇌인 거예요. 한강물이 말라도 나에겐 돈이 마르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집에서 한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긴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는 힘들다고 점집 같은데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100번 더 외치세요. 부는 축복이다. 부는 축복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한강에 물이 말라도 나에겐 돈이 마르지 않을 거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한강에 물이 말라도 너의 인생엔 돈이 마르지 않을 거야. 너는 축복받는 존재야. 너는 부자로 태어났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친구의 눈을 보며 나랑 유사나 같이 해보자. 라고 진심으로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게도 그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네, 벌써 제 2막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63페이지 1달러 인과의 법칙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밥 프록터에게 트레이닝을 받을 때 들었던 내용 중 놀랍고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 세상 단 1%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의 약 96%를 벌고 있다는 통계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99%가 세상에 있는 단 4%의 돈을 나눠 먹고 산다는 얘긴데요.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네. 축복받은 1%에 해당하는 사람과 99%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럼 무엇일까요?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 모든 돈의 96%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신의 손길을 받았고 축복받았으며 도구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펄떡이며 용솟음치고자 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쓰이기를 기다리다 지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을 손에 쥔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았나요? 많은 사람이 불경기 또는 운이 없어서 같은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유일 뿐입니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주게 되면 돈은 금세 없어지고 맙니다. 수많은 복권 당첨자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를 유지할 내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더라도 금세 되찾는다고 해요. 내적 마인드가 이미 그렇게 갖춰 있기 때문이죠. 단 1%의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다른 점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입니다. 이 1%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단 1%의 사람들만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3%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96% 사람들은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생각은 하면서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주체적으로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춘 창조적인 생각인지 과거의 기억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천편일률적인 생각인지 대다수의 사람이 과거의 상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지금까지의 경험대로 극히 제한된 틀 속에서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문화적, 사회적 패러다임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남들처럼 살아가며 생각하는데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반드시 승진하겠다. 내 사업을 늘려가겠다. 매출을 늘려가겠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다. 등등. 이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고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보이는 행동을 바꾸고자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죠. 인생에서 보이는 결과를 바꾸고자 한다면 원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과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과를 포도로 바꾸기 위해 사과나무에 포도를 붙이려고 노력하는 격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보이지 않는 땅속 씨앗을 바꾸어야 포도가 열리는데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힘들죠. 원인을 제대로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땅속 사과 씨앗이 보이는 땅 위 사과 열매를 창조합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뿌리는 뭘까요? 외적인 것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부에서 돌아가는 내적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겉보기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면에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싶거나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일반 회사원이거나 학생이거나 백수이거나 아니면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이거나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보이는 결과일 뿐이에요.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를 정말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내 생각을 바꿔야 해요. 이것이 바로 지난 6,000년간 모든 유명한 사상가와 철학자, 현자들이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삶에서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는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의 하나입니다.
10억 원을 번 가게 주인이나 1000억 원을 번 재벌들은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는 밝고 풍요로운 면을 보고자 했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긍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법칙, 즉 마인드 파워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늘 활용했고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자신의 내면을 명확하고 밝게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 수 있어야 하죠. 네. 즉, 진리는 간단하다.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걱정, 의심, 두려움, 질투 등의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끌어당깁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이 책은 쓰여 있습니다. 단 하나의 놀랍 멋진 삶은 내가 바로 창조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들로 가득한 삶이었다면 바로 지금부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이 내 운명의 선장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담대히 노를 저어갈 준비가 되셨죠? 네. 마지막 78페이지 3달러 빨리 해보겠습니다. 심플하지만 강력한 마인드의 비밀. 마인드 컨트롤이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바꾸겠어. 반드시 성공한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초창기 유산화 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지인들의 거절의 말. 유산화 그거 될 것 같아? 그거 안 돼. 거절당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유난히 신경 쓰일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럴수록 저의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 친구도 해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알았어. 기다려. 내가 딱 보여줄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강의 중 가장 와닿았던 문구.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라는 명언. 한두 명의 거절 때문에 내 인생,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되지! 라며 그 문구로 인해 더욱 성공을 확신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위쪽은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고요. 아래쪽은 잠재의식,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곳이에요. 의식이 선장이면 잠재의식은 선원입니다. 선장이 나는 부자다! 그러면 선원이 yes sir! 나는 부자다! 라고 받아들이고 선장이 난 뭘 해도 못해! 라고 하면 넣어주면 선원이 yes sir! 나는 뭘 해도 못해! 라고 받아들입니다. 내 의식 안으로 들어온 정보가 무엇이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변화는 내 생각이 바뀌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하루에도 오만 잡다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내 감정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네, 2분 남았는데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85페이지 4달러. 진동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의 세포를 떼서 현미경을 자세히 보면 진동이 매우 빠르고 반면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의 세포는 진동이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슬픈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진동으로 옮겨가고요. 반대로 즐겁고 좋은 생각을 하면 긍정의 진동으로 옮겨갑니다. 멋진 진동 상태에 가능한 한 자주 길게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싫다면 자신의 진동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동안의 강한 의문점. 왜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기분일까라고 생각했었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앨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자신을 개선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늘 갇혀있게 된다. 지금껏 가지고 있던 당신의 생각을 지금 당장 바꿔보세요. 긍정의 진동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제가 읽어주는 글을 노트에 적고 매일 크게 외쳐보십시오. 우리는 불행해지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귀하게 태어난 존재다. 우리에겐 충만하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라고 이 책에서 꼭 강력하게 권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네, 여기 1주차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행복한 부자로 가는 심플하지만 확실한 17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더 플러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오늘 이렇게 통통 튀는 강의로 이렇게 에너지 뿜뿜 뿜어주신 귀한 강의해주신 이미성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 주 이제 둘째 주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